두 번째 핫싸움 뉴스의 주인공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진우 공수처장. 공수처가 요즘 논란입니다. 급기야 법원에서 영장 받아서 기자들의 메시지 내역까지 살펴봤다, 뒤져봤다 비판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재까지 160여 명의 300여 차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아니 공수처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성윤 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의혹을 취재했던 TV조선 기자 2명과 중앙일보 기자 1명에 대해선 통신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그냥 통신 자료 조회뿐만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착발신을 했는지 내역까지 확인을 했다. 국민의힘 의원 39명에 대해서도 통신 조회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의 김기현 원내대표는 김진우 공수처장 즉각 사퇴하고 공수처 해체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수처는 정권의 보이처를 자처하는 공포처라고 하는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법 사찰을 주도하고 있는 김진우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적 신뢰를 잃은 공수처는 해체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무관한 야당 출입 기자들까지 대대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 그리고 기자의 어머니와 동생의 통신 조회까지 한 것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대대적인 언론 사찰을 공수처가 벌인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가 별다른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야당 국회의원들의 통신 조회까지, 통신 자료 조회까지 무더기로 해서 이거 언론 사찰에 이어서 야당을 사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 대목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이 같은 의혹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를 격려해줘야 된다라고 답해서 강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치 축구팀으로 따진다면 창단된 신생팀의 우승 트로피부터 가져와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는 저는 과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충해주고 그래야 되고, 저는 격려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의아한 대목인데, 제가 기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기자의 어머니와 동생은 민간인이잖아요. 아들과 형이 기자인 것과 무관한 분들입니다. 어머니라는 분은 그냥 다른 분의 어머니와 같이 민간인이고, 도대체 공수처가 한 사람의 어머니의 통신 자료를 왜 조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 없어요. 공수처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런 식의 통신 자료를 대대적으로 조회하고 있고, 야당 출입 기자들에게 또 하고 있고, 대변인까지 조회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아니 근데 박범계 장관이 왜 이걸 더 격려해줘야 한다라고 논평을 한 거죠?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이 정부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돼 있는 공수처를 마치 뭐 축구팀 비유하듯 하는데요. 지금은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언론인을 사찰하고 있는 거고, 언론인의 가족을 사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돌직구쇼 멤버인 김병민 대변인이 어제 이 통신 기록을 띄워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10월 1일 날 공수처에서 조회한 게 나와요. 김병민 대변인은 민간인이에요, 지금. 예. 고위공직자도 아니에요. 10월 1일이면 고발 사주와 관계가 없는 시점이에요.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이란 이유로 혹시? 윤석열 후보와 굉장히 통화가 많았던 상황이었던 김병민 대변인을 저는 10월 1일 지점에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조회했다? 잠시만요. 이건 후보에 대한 사찰이라고도 오해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요. 박범계 장관이 저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잠시만요. 이거 언론 보도가 안 나온 내용이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차 묻겠습니다. 지금 후보 사찰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주셨는데, 김병민 대변인에 대해서 공수처가 통신 조회한 거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문서로 확인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이 띄워온 문서를 보면서 선배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정말 심합니다. 어떻게 하죠? 라고 상의해서 제가 봤어요. 그렇게 봤더니 고위공수처에서 예. 10월 1일 날 조회한 통보가 돼요. 그럼 박정아 공보실장님의 판단은 뭡니까? 이거 후보를 사찰했다고 보시는 거면? 저는 10월 1일이면 이 고발 사주권하고 관계없는 시점이거든요. 윤석열 후보와 통화가
당연히 김병민 대변인의 통신 조회가 되면 윤석열 후보의 통신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후보 사찰의 혐의가 굉장히 농후하다 생각합니다. 박정호 고문실장님 의견이었고요. 검찰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이제 영장을 딱 발부받아요. 한 두세 명에. 예. 나오면 거기에 통한 사람을 모두 다 통신자로 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산업법에 보면 말이죠. 그 어업을 할 때 저인망 어업을 갖다 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부터 쫙 긁는 거죠. 그래서 새끼 고기, 어른 고기 할 거 없이 전부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단 저인망 수사기법이에요. 이게 일단 모든 걸 해놓고 거기서 추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그 의도적인 걸 수도 있고 수사 기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수사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통신영장 발부 받았어요. 그러면 미리 수사를 해놨다가 거기서 혐의와 관련된 정말로 피치 못할 몇 명에 대해서 통신자를 조회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통화한 사람들 다 조회하니까 어머니도 있고 지인도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전문성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검찰을 견제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정성과 정치의 중립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야당 그리고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뭐 공소장 유출이랄지 CCTV 관련해서 황제 수사 관련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거에만 수사를 집중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아주 어처구니없는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견이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은 박범계 장관처럼 더 격려하라라고 보십니까? 어떤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아마 통신 조회라든지 통화 내역 조회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법원에 영장을 받았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동안 쭉 해왔던 말하자면 저인망식 수사, 탈탈 먼지털이식 수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 이것을 제대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 공수처가 출범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논란을 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실망감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식이 됐든 지금 현재는 수사상 보안 또는 수사상 기밀 때문에 공수처장이 해명을 못할지는 몰라도 이 수사상 이유가 사라지고 나면 공수처장의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의 돌직구.